19세기에는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식량 생산량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멜서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또한 식량 생산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면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고, 실제로 영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빈민을 돕는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다고 하죠. 그만큼 19세기에는 식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식량은 주로 곡물이었기에 식량 부족이란 곧 곡물 부족이었죠. 곡물은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에 곡물이 잘 자라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탄소, 수소, 산소는 곡물이 스스로 자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했지만 질소는 곡물이 스스로 자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질소의 형태에는 질소기체,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 여기서 곡물은 질소기체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암모니아를 이용할 수 있죠. 참고로 암모니아가 풍부한 것이 동물의 분뇨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비료로 동물의 분뇨를 주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의 분뇨를 무한정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 동물의 분뇨만 가지고는 암모니아를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를 합성해 비료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해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였죠. 하버는 1904년부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를 암모니아로 바꿀 수 있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1909년에 500도씨의 온도와 100기압의 압력에서 산화철 촉매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것에 결국 성공했죠. 하버가 개발한 암모니아 합성법을 통해 만들어진 암모니아 비료는 식량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인류를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16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를 100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70억 명이 넘게 만들었죠. 만약에 하버가 여기서 멈췄다면 하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불려도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하버는 애국심에 불타올라 기꺼이 조국인 독일에 협력했죠. 당시 독일은 연합국의 해상봉쇄로 폭탄의 원료인 질산칼륨의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버가 암모니아를 이용해 질산칼륨을 제조해냈고 덕분에 독일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하버는 독가스를 개발하는 비밀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버는 곧 염소가스를 개발했고 독일은 1915년 4월 22일 벨기에의 이프르에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염소가스를 살포했죠. 그로 인해 5,000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염소가스에 폐가 손상돼 사망했으며 15,000명이 염소가스에 중독됐습니다. 하버의 아내는 평소 독가스와 관련된 하버의 활동에 반대하다가 하버가 개발한 염소가스로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자살에도 하버의 독가스 개발은 멈추지 않았죠. 하버는 염소가스보다 전쟁터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한 포스킨가스, 머스터드 가스를 개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로 사망한 병사는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또한 1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독가스 중독으로 후유증을 앓게 되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버는 독가스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작했기에 전범으로 취급받아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버가 인류의 식량 부족을 암모니아 비료로 해결했다는 점을 감안해 하버는 전범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버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러자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독가스를 개발한 하버는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하버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격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하버가 독가스를 만든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하버가 암모니아 비료로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준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주었다고 하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엄청난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여전히 애국심이 가득했던 하버는 이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바닷물에 2,700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녹아있다는 논문을 보게 되었고 곧 바닷물에서 금을 채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19년 하버는 해수여과장치가 설치된 배를 타고 10년간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금을 모았죠. 하지만 하버의 이런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10년간 쏟아부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모은 금의 양이 너무 적었고 하버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바닷물에서 금을 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금가루를 찾는 것처럼 채산성이 안 맞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결국 하버는 바닷물에서 금을 캐는 것을 그만두고 독일의 카이저빌 헬렘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독일 화학의 발달을 주도했지만 1933년에 나치에서 유대인 공직 추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유대인이었던 하버는 카이저빌 헬렘 연구소의 소장을 스스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이었으나 그 어느 누구보다 독일인이었던 하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하버가 자신처럼 유대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 하버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아인슈타인에게 조국을 위해 나의 민족과 나의 아내도 버렸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내 평생 지금처럼 유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네. 하버의 사임 소식을 접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하버를 교수로 초빙하지만 하필 케임브리지 대학교 주변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동네라 하버는 항상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화학자이자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하임 바이츠만에게 이스라엘에 새로 창립되는 다니엘 시프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아 영국을 떠나게 되죠. 영국을 떠난 하버는 다니엘 시프 연구소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 도중에 1934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장례는 화장으로 치러졌고 유골은 바젤 근교에 있는 헤른리 공동묘지에 봉헌되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죠. 하버가 죽은 지 10년도 되지 않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는 하버가 개발했던 독가스로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 남았던 하버의 친척들도 이 독가스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하버는 암모니아 비료로 인류를 구원한 과학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은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